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과 메이저 알트코인을 왜 불장의 끝까지 잘 들고 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 ETF 승인은 됐지만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마운트 곡수가 또 이체 놀이를 시작하면서 조금 다 같이 떨어진 면도 있는데 그거는 제외하고 다른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는 원래 호재가 이제 발현된 이후에는 종종 하락이 왔었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때와도 뭐 아주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가 요때가 24년 1월 10일 경이었죠. 그래서 요때 보시면 뭐 나름 이게 많이 올랐던 겁니다. 과거부터 엄청나게 올라서 이제 1월 10일 경에 한 뭐 6천만 원 후반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승인이 되고 나서 그냥 12일 동안은 그냥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서 5천만 원대로 왔었어요. 지금은 추억의 가격이 돼버렸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2월 보시면 뭐 그렇게 또 한 2주 정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승인된 이후로 거의 한 달 가까이를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뭐 2월 중반 가면서 3월에 1억 원이 넘어갔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크게 다르지 않죠. 다만 이더리움은 비트처럼 그렇게 많이 승인 전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승인 후에도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또 재미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콩밭에 가버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친구들만 또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자마자 하루 만에 4.84억 달러어치를 팔게 됩니다. 유출이 일어났다는 거죠. 거의 뭐 6천억 원이 넘는 꽤나 큰 돈이 이제 빠져나간 건데요. 지금 남들은 다 사기 바쁩니다.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바네크다 사기 바쁜데 왜 이렇게 혼자 폭풍 유출을 하고 있을까? 수수료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그레이스케일은 이 중에서 유일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러스트 상품, ETF 전 버전의 상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기존 고객들이 이제 요거를 사고 팔 수 있게 되는데, 이 트러스트라는 이 그레이스케일만 참고로 이 두 개 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트러스트 기존 버전이고요. 자, 여기 미니 버전이 있죠. 근데 이 트러스트가 보시면 수수료가 정말 사기입니다. 너무 비싸요. 새로 시작을 하면 뭐 첫 6개월은 공짜다. 혹은 뭐 20억 불 달성하기 전까지 공짜다. 뭐 이런데 혼자 2.5%를 받고요. 뒤에도 2.5%를 받습니다. 남들 지금 0.2% 받고 있는데 10배가 넘게 받고 있으니 이거는 그냥 팔고 다른 데로 떠나라는 얘기인 거죠.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출구 전략, 뭐 누구에게 지금 팔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뭐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구색 맞추기용으로 미니 버전을 만든 건데요. 이게 구색 맞추기라 했잖아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버전의 이더리움 트러스트 상품을 갖고 있는 분들은 90% 이상 요걸로 받게 됩니다. 그냥 이 본 버전의 트러스트 상품으로 받게 되고 10% 맥시멈 그 정도만 미니 버전으로 받게 되니까 사실 이거 뭐 싸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대부분 이걸로 들고 있고 요게 이제 빠져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인데요. 이더리움은 스토리가 약하거나 없다, 내러티브가 약하다, 이런 좀 얘기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은 누가 뭐 코인 잘 모르는 분이 물어보면요. 쉽게 얘기할 수 있죠. 디지털 금이래, 자산 저장 수단이래 하면, 아, 그렇구나. 근데 이더리움은 어떤 분이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름부터 훨씬 어렵습니다. 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한국의 기사에 이더리움을 에테리움이라고 기사에 썼던 거 굉장히 많이 눈에 보였습니다. 저도 예전에 본 기억이 나고요. 또는 이시리움이라고 쓴 분도 있고요. 또 이더가 아니라 두 글자로 줄이면 이서라고 쓰는 것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름부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개념을 설명할 때 이걸 탈중앙화된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리고 디지털 은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실 이게 가까운 표현이긴 한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금은 뭔가 좀 소중한 것 같고 친숙한 느낌이 드는데요. 은부터는 우리 메달 따는 것도요. 금메달만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받잖아요. 은이나 동은 그냥 하루 이틀 가면 바로 잊혀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얘기하기도 어렵고 이게 약간 뭐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지펀드 CEO인 앤서니 스카라무치나 또는 앤서니 펌폴리아노도 CNBC에 나와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 내러티브가 약하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스토리도 조금 명확하지 않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금 한마디면 끝이죠.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수단, 요것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조금 이더리움이 마케팅성이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더리움이 이 정도로 찬밥이라든지 또는 재미가 없는 상황이면 다른 메이저 알트코인이라 해봤자 더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스토리가 필요한가요? 저 블랙락의 레리핑크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레리핑크는 SEC 무시했었잖아요. 당신이 증권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ETF는 될 것이다. 레리핑크가 이더리움을 ETF로 만들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 자체를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된다. 블랙락이 어떤 곳이냐? 이게 이제 비트코인 ETF, 이제 블랙락 상품이죠.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이 빨리 모이는 속도, 돈이 유입되는 속도도 뭐 기존 1위를 그 JP 모건의 JEPI라는 ETF였잖아요. 그게 20억 불 달성하는데 1000일, 한 900 며칠 걸렸으면 이 비트코인 ETF는 160일 걸렸습니다. 거의 6배나 빨리 신기록을 세웠는 데다가 유입액 자체도 이제 나스닥에서 가장 큰 추종 지수, 뭐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겁니다. 나스닥 100, 그러니까 금융주나 리츠 주식 뺀 이제 소위 말하는 올해 뜨겁다 못해 뭐 터질 것 같았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브로드컴, 테슬라, 뭐 아마존, 뭐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몸을 담고 있는 나스닥의 인플로를 이미 추월을 한 지 며칠 됐습니다. 그래서 뭐 26조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블랙락의 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블랙락이 이더리움을 이제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트 친구 이더를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블랙락의 홈페이지를 꽉 채워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요. 이건 그냥 제가 쓴 얘기긴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이더리움 어세스, 이더리움에 접근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정말 꽉꽉 채워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블랙락의 한 임원, 젊은 분,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로버트 미치닉이라는 분도 이더리움을 소개를 합니다. 한 2분 조금 안 되는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경쟁 상대 또는 대체물이 아니다.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제가 잘 규제된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기술 혁신이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그리고 규제된 환경 아래에서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니까 당신들 좋아하는 주식화 된 걸로 ETF 만들었으니까 사세요 하고 지금 베이비 부머에게 짧고 굵게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알트가 월가에 진출하는 시작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까 그 기사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 스카라무치가 비록 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특정 방식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건 ETF 방식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이 ETF 이더리움이 승인된 게 알트코인의 월가가 진출하는 포문을 연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트코인은 뭐 별거 아니고 다 사라질 거고 뭐 없을 것이다. 최근 뭐 폭락이 오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는데요. 지금은 재미없을 수 있지만 알트코인에 월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뒤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비트 이더에 이어서 월가가 이 탐욕을 끝낼까? 당연히 뭐 천만의 말씀입니다. 벌써부터 프랭클린 템플턴은 사실 예전부터 솔라나 좋다 좋다 뭐 거의 이 프랭클린 템플턴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솔라나에 미쳐있을 트위터를 굉장히 날렸었죠. 비트 이더만 주요 암호화폐 아니다. 솔라나를 주목한다. 폭넓은 채택, 놀라운 기술 성장, 성숙해지고 있다. 솔라나 ETF 뭐 내년 초쯤엔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리고 미 하원 의원이 AI와 디지털 자산의 기술 결합이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뭐 기술자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원의원 톰 에머가 지금 하원 청문회에서, 원래는 이 청문회가 주제는 AI였습니다. AI인데 지금 굳이 코인이랑 합쳐서 인공지능과 코인의 결합은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 이 결합은 데이터 신뢰성을 개선할 수 있고 보안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지금 기술자가 하는 게 아니죠. 기술자들, 예를 들면 비탈릭 부테린은 AI의 중앙 집중화를 완화하고 투명성을 개선시켜준다. 코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더웨이스도 AI의 화폐다. 코인이 뭐 혈액과 같이 화폐와 같이 쓰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정치인조차도 AI와 코인은 떨어질 수 없다. 분명히 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하나 생각난 김에 써봤는데요. 제가 종종 게임 쪽 언급을 했었잖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외국에서는 이미 게임 개발자들이 코인 업계의 주류, 인사이더를 이제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핵심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개발자들에 의해서 코인 업계가 끌어가는 면이 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한국에선 거의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게임 얘기를 종종 이제 외국 분위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반면에 과거 한국에도 거의 코인계 원로가 될 뻔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해보셨을 법한 리니지, NC소프트가 그 한 예인데요. 거의 원로가 될 뻔했죠. 왜냐면 이제 뭐 리니지란 게임으로 뭐 칼 들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비싸다면서요. 거의 원조 NFT 개념이잖아요. 근데 뭐 한국에선 이게 뭐 코인 쪽과 함께 연계가 되긴 어려웠겠죠. 최근에 빗썸 수수료 4% 예치금 이자 준다고 했다가 철회된 것도 금융당국에서 이거 너네 마음대로 주지 마라 해가지고 막 긴급 소집을 했다고 하잖아요. 언제는 이자를 주라고 해서 이걸 줬더니 이제 너무 많이 준다고 낮추라고 하고 한국에선 이런 게 발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전으로 좀 더 거슬러 가면요. 최초의 한국엔 뭐 유튜버들도 그렇고 코인 업계 사람들이 프로게이머나 갬블러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잠깐 뭐 그 기욤 패트리도 생각이 나고 여러 명 생각이 나는데요. 왜냐하면 포커 치러 갈 때, 해외 갈 때, 이제 이거 돈을 들고 환전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지고 다니다가 가장 먼저 접했는데, 지금은 아마 대부분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한국에 비해서 외국은 굉장히 뭐 게임이라든지 뭐 AI라든지 굉장히 발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좀 재밌긴 한데 중요한 개념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전제가 있습니다.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고인물들, 변동성을 넉넉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베테랑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고인물들은요, 이미 제가 볼 땐 뭐 올해가 24년이 뭐 적절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바꾸고요. 이더리움을 메이저 코인 중 일부로 갈아타는 분들이 꽤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빠른 분들은 23년 말에서 24년 초에 바꿨고요. 조금 뭐 지금도 바꿔나가고 있고 앞으로 하반기에도 바꿔나가지 않을까. 뭐 다 바꾼 사람도 있고 일부 바꾸는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기사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더리움 ETF가 딱 승인이 됐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자산 운용사들이 이더리움도 많이 할 텐데, 그 중에 이제 뭐,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해서 좀 뒤에 약간은 그래도 중위권을 차지하는 비트와이즈라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1.16억 불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크진 않은 업체인데 비트코인에서 지금 1.16억이 나갔다는 건요. 생각보다 많이 나간 겁니다. 대규모 유출이 일어났다. 그래서 에릭 발추너스는 이거 비정상적인 유출 규모로 보인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또 다른 ETF 전문가 세이파트도 이 비트와이즈의 투자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ETF 팔아서 이더리움 현물 ETF로 자금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같은 날인데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는 엄청 유출이 일어났고요. 이더리움 ETF는 엄청 들어왔습니다. 이 자산운용 규모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비트에서 이더로 갈아타면서 조금 더 나은 수익을 거두려는 수요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하느냐? 비트코인이 최고 아니냐? 이더리움도 물론 좋지만 비트가 최고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나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노랑이가 이더리움이고요. 파랑이가 비트코인입니다. 2017년 이후에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7년 정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신생 자산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났기 때문에 상승률이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여기 17년 불장인데요. 비트코인의 상승기 꼭지점은 아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나름 찾아서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 보니까요.
이더리움은 뭐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 대비해서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하나 또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비트코인의 정점보다 살짝 뒤에 이더리움의 정점이 왔던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꽤나 많이 올랐고 살짝 뒤에 왔다. 자, 21년은 달랐을까요? 21년 한 10월, 11월 경에 비트코인 피크 찍었을 때를 제가 선을 그어보니까 이때 이후에 살짝 더 뒤에 이더리움이 꼭지점을 찍습니다. 이 뒤에 이제 메이저 알트나 자발트가 이 뒤에 이제 피크를 더 위로 올라가면서 찍겠죠. 그럼 25년 뭐 어느 순간 중에 하나라 생각은 드는데요. 자,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번엔 다를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고생을 많이 하죠. 뭐, 비록 혼자 주인공 계속 뭐 스팟라이트는 받지만 이렇게 스멀스멀 오르다가 비트코인 머리 위에 있던 이더리움이 이제 비트코인의 정점에서 순간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뒤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더 많이 올라가고요. 그 뒤에 이제 메이저 알트가 더 많이 올라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24년 하반기는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뭐 한 50%만 떨어져도 뭐 곡소리 나잖아요. 어렵지만 이런 변동성 즐길 수 있는 고인물들은 이런 시도가 많이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좀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았을 뿐이다. SF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투자에 있어서 진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도 그렇고 알트코인의 쓴 맛을 본 분들께서는요. 알트가 무슨 AI에 쓰이고 RWA니 게임이니 뭐 결제니 메타버스에 쓰이냐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거 어느 세월에 어디다 써 하실 수 있겠는데요. 사실 코인은요. 이미 지구 도처의 각 분야에서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낄 만큼 아직 퍼지지 않았을 뿐인데요. 근데 이 빨간 커브 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변화를 감지하게 되는 순간은 정말 마지막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잠깐 벌어집니다. 이미 변화가 일어났음을 인지했다면 투자로 돈 벌 기회는 이미 사라져 있겠죠. 꾸준히 그래서 투자하고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